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워싱턴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때는 둘 다 이제 백투백 상황이었고 아마 원정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 팀들한테 아주 뭐 크게 얻어맞았던 그런 날입니다. 근데 워싱턴은 나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게, 필라델피아한테 경기 결과로는 거의 뭐 한 20점 차 넘게 발리긴 했지만은, 이거 1쿼터 때 개발리다가 이제 막판 1쿼터 막판부터 2쿼터 초반까지 필라델피아 벤치 구간 때 얘네들이 13대 0 런을 달리면서 역전하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좀 필라델피아가 다시 좀 애들을 꺼내면서 다시 좀 벌어지긴 했지만은, 그런 것도 나름대로 희망적이긴 했었다. 이제 여기 트레이 형이 제가 다우프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NBA가 트레이드는 이미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이거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직 오피셜이 안 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트레이 형이 못 나올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워싱턴이 제가 뭐 그전부터 막 앞에 몇 경기 동안은 3승 뭐 20패 막 그랬었는데, 이후에 최근에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기간이긴 합니다. 최근에 한 8경기 동안 5승 3패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지금 동서부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애들이긴 하지만은, 흐름상은 저는 워싱턴이 낫기는 한 것 같다. 근데 맥컬럼이 없으니까 또 턴오버를 엄청 많이 저지르는 거나 이런 것도 아쉽긴 하고요. 어쨌든 사르의 성장세라든지 여러 선수도 젊은 선수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표상으로 사실 그전보단 조금 흠집이 났어도 공수 양면에서 괜찮아진 게 좀 있기는 합니다. 턴오버는 많이 줄었다든지.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직전 경기 때 뭐 허브 존스, 뭐 베이, 스머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감도 안 살고 수비도 많이 죽고 이랬는데, 이 얘네들이 지금 9연패째잖아요. 확실히 그 전에 5연승을 할 때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9연패 하는 기간에는 이 공격이 많이 좀 무뎌졌습니다. 자이언도 돌아오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자유투빙 뜯기도 많이 줄어들고 3점은 여전히 그냥 극악이고, 이래갖고 뉴올리언스의 공격이 명확하게 감퇴를 한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풀 뉴올리언스는 무섭긴 합니다. 근데 워싱턴 상대로도 좀 우위를 점할 만은 하지만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일도 아마 베이는 못 나올 것 같고, 허브 존스는 다우프리니까 아마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은 아마 트머삼을 3번에 쓰고 맥고벤스를 이번에 놓는, 풀은 아마 벤치 스코링으로 쓸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이즈도 그렇고 요즘에 트머삼이 폼이 좋거든요. 내일 트머삼이 나올지 좀 봐야 돼. 어쨌든 지금 뉴올리언스의 지금 공수의 야문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페이스도 5등 6등으로 빠른 애들이지만은, 지금은 저는 241.5면 언더도 좀 땡기긴 하거든요. 요즘에 네바가 특히 언더가 좀 많아. 그래서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언더는 좀 별로고, 그냥 지금은 저는 워싱턴이 좀 더 세 보이기는 하네요. 맥컬럼이 없어지면 좀 3.8점 가나 손해를 본다. 그리고 워싱턴이 대부분 이겼던 날에는 맥컬럼이 잘했던 경기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쓰긴 하는데, 맥컬럼의 빈자리가 얼마나 드러날지 이런 것들도 관건이긴 해서 뭐 둘 다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워싱을 좀 더 높게 볼게요. 그 다음은 올랜도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원래 작년 같으면 되게 좀 언더 게임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필라델피아 부상자도 많았고 이래가지고 원래 올랜도의 특성대로 참 점수가 안 나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 시즌 두 경기는 전부 다 좀 오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모두 다 엔비드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였었거든요. 심지어 좀 스코어보드 같은 것들을 봐도 3점이 안 터져도 오버한 경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랜도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페이스를 확연히 끌어올린 거,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또 엔비드 같이 부상도 달고 있고 백코트가 느린 선수, 센터 포지션이다 보니까 공격이나 수비에서 양 이제 바스켓의 엔드 쪽에 있는 플레이어다. 되게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엔비드가 지금 기동력이 원활하지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이제 엔비드가 있으면 좀 페이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엔비드가 없을 때는 양 팀이 좀 빠르게 주고받았던 거, 일단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엔비드가 내는 또 퀘셔너블인데, 엔비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 필라델피아는 백코트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특히 이제 올랜도는 필라델피아만 만나면은 되게 좀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린다. 요즘에 필라델피아의 공격이 뭐 상당히 좋다고 나오네요. 그 전에 몇 경기 동안은 야투가 막 꼴찌급으로 쳐박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맥조, 빅3들이 전부 다 좀 컨디션이 좋은 편이죠. 여기다가 사이즈도 괜찮은 우브레라든지 트렌든 와포드 이런 애들도 다 복귀를 해가지고, 이 필라델피아는 저는 앞으로 좀 올라갈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대신에 에지컴이 약간 또 안 좋은 기간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신에 올랜도는 직전 경기 때 이제 뭐 블랙이 많이 또 막힌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대신에 요즘에 벤케로는 또 나쁘지 않기도 해요. 그날도 뭐 백보드 맞는 위니샷 이런 것도 터뜨렸지만은, 어쨌든 벤케로가 턴오버도 줄고 요즘에 좀 나름대로 괜찮은 시기이긴 하다. 글쎄, 저는 어쨌든 올랜도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런 빠른 농구가 잘 통한다는 걸 알고 있는 팀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오펜시브 리바운드 좀 약한 팀이어가지고, 뭐 벤케로 같은 애들은 디펜시브 리바운드를 잡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공격을 파생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훌륭한 편이어서, 이런 농구가 필라델피아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세트 디펜스는 괜찮은데 속공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더라. 사실 폴 조지가 돌아오고 나서는 필라델피아가 전반적으로 수비가 좋아진 게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뭐 실점 수치도 많은 편이고 점수도 상당히 많이 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둘이 붙으면은 일단은 좀 빠른 농구를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엔비디의 유무에 따라 좀 달라지는 면이 있지만은 근데 또 엔비디가 있으면 수비가 조금 약해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정상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오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약간의 상성이 저는 올랜도가 유리한 면이 조금은 있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그냥 그런 게 뭐 통할지는 모르고 2.5밖에 안 되는 핸디라서 승패는 애매하지만은 저는 오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스턴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일단 맞대결부터 볼게요. 자, 보스턴이 맞대결상으로 13대1 정도로 크게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홈일 때 TD 가든에서는 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마지막 홈 경기일 때 125대 71로 아예 뭐 토론토를 죽여놓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원정이었는데 아주 뭐 잘 싸우기도 하고. 글쎄 이 당시에는 사실 토론토가 경쟁력이 좀 오락가락 할 때이긴 한데 근데 보스턴은 뭐 기대치에 비해 잘했던 뭐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 맞대결 때는 브라운이 쉬었었고 화이트도 야투율이 굉장히 별로였는데 그런데도 이긴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토론토의 공격이 전혀 맥을 못 쳤던 이런 경기가 있었고요. 12월 7일 이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NBA 컵 대회 경기인가 그런데 아마 핸디값이 4.5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억에 남네요. 무튼 양 팀은 상성면에서든 이런 상대전적상으로는 보스턴이 좋다는 건데 글쎄 이게 뭐 덴버의 벽인지 브라운이 33점을 냈지만은 화이트나 프리차드가 직전 영역이던 좀 3점도 아쉬웠고 뭐 벤치에서도 좀 다른 애들이 역할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보스턴이고요. 그동안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살짝 이제 좀 꺼진 모습이 있긴 했었다. 그리고 토론토는 이제 직전 경기 되고 샬럿한테 되게 똥게임 끝에 이겼습니다. 제가 요즘에 토론토가 뭐 오펜리바 시도가 많다, 전반적으로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글쎄 뭐 요즘 경기에선 또 그런 게 또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최근 6경기 5승 1패 정도로 괜찮은데 내일은 문제가 생기게 여기는 잉그램이나 반즈가 지금 퀘셔너블이 떠 있습니다. 반즈는 직전 경기 그냥 뭐 풀타임 뛰어가지고 훈련에 둘 다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던데 반즈는 뛸 가능성이 높지만은 잉그램은 직전 경기 때 손가락에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고 못 돌아왔고 아마 내일은 저는 잉그램이 없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는데 잉그램이 없게 되면은 토론토는 좀 손해가 있습니다. 토론토가 지금 공격이 되게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잉그램은 그나마 몇 없는 좀 플레이메이킹도 되고 드라이브도 좀 하는 편인데 뭐 잉그램이 없어지면 일단 6점 가량의 감소가 있고 이건 뭐 수비 쪽에서 드러난다고 하지만은 팀의 3점 같은 것들도 많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잉그램이 없어지면은 뭐 그런 것도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잉그램은 지금 없어지면은 꽤나 빡셀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대신에 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랩터스는 이제 RJ 바렛이 라인업이 있을 때는 16승 6패를 달리고 있다. 지난 3경기 동안 80.4%의 슈팅 효율을 보이면서 4쿼터에 토론토가 기록한 90점 중에 40점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 그만큼 뭐 RJ 바렛이 컨디션이 좋다는 소리예요. 복귀하고 나서 좋다 뭐 이런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보스턴 상대로 통할 수가 있느냐. 아마 지난번 맞대결 2번은 전부 다 바렛이 부상의 시기일 건데 뭐 잉그램이 없을 때 바렛이 좀 해주겠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현재 폼으로나 여지껏 맞대결 상으로나 이런 모습들은 저는 일단은 보스턴의 우세를 좀 들어주고 싶기는 해요. 직접 뭐 덴버전은 사실 너무 이게 덴버가 약간 의외성이 짙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토론토는 여전히 공격이 지지부진합니다. 3점은 극악이고요. 수비적으로는 그 뭐 좀 좋게 되고 있긴 하니까 언더도 같이 볼 텐데 사실 언더 보는 보스턴 때문에 조금 힘든데요. 토론토의 이런 좋은 수비력이 얼마나 드러날지 저는 일단 언더 방향으로 보긴 하지만은 보스턴이 조금 더 지금은 상황이 좋은 걸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은 브루클린 대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야, 원래 브루클린이 저는 수비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가 좀 고장이 나 있는 모습이 있네요. 5경기 동안 1승 4패로 약간의 지금 암초에 부딪혔다. 이 기간 동안 좀 덴버한테 많은 실점 한다든지 휴스턴이나 클파한테 그리고 또 워싱턴한테까지 119점가량 실점하면서 근데 이 기간에는 아마 마포주가 쉰 날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되고 직전 경기 때는 사실 올랜도랑은 엄청 언더게임이었습니다. 연장을 갔어도 그냥 넉넉한 언더게임이었었는데 이제 데미는 4쿼터랑 연장 합쳐가지고 3점을 5개 중에 5개를 꽂았어요. 아마 연장에 3개 다 꽂았죠. 그리고 마포주도 3점을 18개나 쐈지만 어쨌든 이제 전체 야투율은 50%를 넘었다. 34점이나 기록을 하면서 3점을 약간 난사를 했어도 18개 중에 8개면 나쁘지 않은 거기도 하고 여전히 좋은 폼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에 뭐 다른 친구들이 조금 못 도와준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좀 캠 토마스의 합류 이후 그 이후로 뭐 수비가 조금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브루클린은 지금 좀 팀상으로는 그렇게 막 좋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언더 양상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브루클린이나 클파나 시즌 전체로 봐도 그렇고 올 시즌 좀 최근으로 봐도 그렇고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팀들입니다. 요즘에는 브루클린이 거의 뭐 한 29등 정도로 느리고 클파는 뭐 한 27등 어쨌든 둘 다 느린 팀인데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214.5는 너무 낮기는 하거든요. 작년에는 클파가 브루클린을 67점으로 묶고 이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클리퍼스도 하든이 이제 얼마 전에 복귀를 딱 했고, 과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갓 복귀한 날에는 그날은 좀 좋지가 않았어. 대신에 카와이도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부상으로 그때 이제 다시 투입을 하긴 했지만은 4쿼터 때 확실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갖고 뉴욕한테 또 패배를 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카와이가 그동안 나름대로 괜찮아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카와이가 만약에 또 떨어져 나간다면 거기서 파생하는 이런 손실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팀적으로는 공수양물에서 손해가 있다. 8.5점가량 손실이 발생을 한다. 또 지난번 경기 때는 벤치가 23개 슛 중에 4개밖에 못 넣었어요. 저는 코비 샌더스 같은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올 시즌 클파는 지금 보그다노비치도 부상이고 브래들리 빌까지 시즌 아웃인지라 벤치 스코어러가 없기는 합니다. 뭐 그런 약점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원래 로페즈를 주바치 시즌에 이제 부상 당해서 쓰다가 다시 주바치를 선발로 올렸거든요. 주바치 개인의 활약은 뭐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바치가 로페즈만큼 드랍백 수비를 역할을 못 해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 클파가 참 좋았던 기간에 이 터런루 감독도 우리 팀의 제프 벤건디 코치가 작년에도 클파를 수비 3등 팀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좋았던 기간 동안 벤건디의 이런 수비 오더가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드러났던 직전 경기거든요. 뭐 주바치의 복귀라든지 뭐 카와이의 퀘셔너 이런 것들 상으로 클리퍼스가 좀 과도기처럼 보여요. 또 이제 클리퍼스는 원정으로 가면은 공수 양면에서 마진이 한 8.5점 가량 줄어든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려운 경기처럼 보입니다. 나는 뭐 체급이야 당연히 클리퍼스가 우위겠지만은 그리고 브루클린도 마침 요즘에 좀 좋았던 분위기가 좀 꺼졌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클파를 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막무가내로 막 클파가 좋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14점은 원래는 언더를 봐야 되지만 너무 낮은 기준점이어가지고 오늘 이 경기는 좀 기준점이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멤피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지금 결장 상황이 엄청납니다. 멤피스는 원래부터 부상자가 많은데 모란트도 못 나올 것 같고 콘차는 이제 부상해서 갓 복귀하는 셈인 거고 카워드도 지난번 경기 때 못 나왔었죠. 퀘셔너블인데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클라호마는 오늘 스가, 하틴슈타인, 홈그랜, 케이슨, 월라스 원래 같으면 주전 라인업 중에 4명이 빠지는 셈이에요. 물론 이제 월라스는 대체가 되는 선수지만은 어쨌든 지금 부상자로 인한 결장이 상당히 많은 날이다. 그래서 내일 오클라호마의 라인업이 뭐 이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좀 더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제아, 조나, 위긴스 이런 애들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구색 자체는 이렇게 갖춰봤습니다. 지금 오클라호마의 라인업이 굉장히 형편없는 게 보여요. 맞대결 상으로 오클라호마가 이제 멤피스를 막 11대 0으로 찍고 다니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결국에는 어쨌든 내일도 아마 스가가 못 나온다는 건데 이제 지난 2시즌 동안 오클라호마가 참 잘 나갔던 얘가 결장한 경기들에서는 대체로 이제 좀 언더세가 많이 보인다. 이때는 뭐 스가 말고도 아마 다른 애들도 결장을 했을 건데 언더였었고요. 포틀랜드한테 이겼지만 언더, 필라델피아한테 이겼지만 이것도 좀 언더바가 애매하긴 할 거예요. 이거는 뒤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시즌 막바지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안 썼고 올 시즌 스가의 결장력이 유타전에서 이 정도 점수차면 뭐 대승을 하긴 했지만은 유타를 아예 뭐 이런 많은 턴오버를 통해 하고 고장 냈지만은 아마 언더였을 거고 어쨌든 대체로 이제 스가가 빠진 경기는 뭐 이긴 날도 꽤 많지만 언더세가 좀 보인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다 이제 화텐슈타인이나 홈그레인까지 빠져버리잖아요. 주전 이제 빅맨들이 없는 것과 또 스가까지 없는 경우 이것도 뭐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48분짜리 표본이라 좀 적긴 하지만은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오클은 여전히 강한 팀이다. 얘네들이 그 셋 다 뛰는 경우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차이 나지만은 어쨌든 플러스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확실히 언더로 가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득점이 뭐 한 15점 감소를 한다. 오히려 실점도 7점가량 감소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20점가량 언더로 가는 게 보입니다. 저는 이거를 종종 이렇게 그 하틴슈타인이나 홈그랜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둘 다 동반 결장하는 경기들도 찾아봤었어요. 이거를 보니까 공격은 감소를 하는데 수비는 상당히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사실 공수 마진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언더로 대단히 많이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이제 멤피스는 아마 모란트가 없을 건데 이 경우에도 오히려 팀의 경기력은 좋아지긴 하지만은 특히 언더로 많이 간다더라. 그래서 공교롭게도 둘 다 이렇게 언더로 간다는 게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내일 오클라호마의 라인업이 이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칼슨이거든요. 브랜든 칼슨이라는 친구는 거의 시간을 못 받는 친구입니다. 오클라호마가 원래 센터 뎁스상으로는 뭐 하텐슈타인이나 홈그랜도 있지만은 골귀 쉥, 제일린 얘네들 다 칼슨보다는 앞서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칼슨은 보통 가비지 타임에만 시간을 좀 받는데 얘가 이제 출전한 경기를 제가 몇 개 좀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이제
특히 또 멤피스와의 경기였는데 스가 제이더 도로트 월라스 칼슨이면은 이 당시에 뭐 센터 뎁스가 아예 좀 완전 안 좋았나 봐요. 하텐슈타인도 없고 홈그랜도 없고 이런 거 보니까 칼슨이 나와가지고 24분을 소화를 했는데 어쨌든 팀은 다른 애들이 잘해줘가지고 이겼다. 그리고 이 경기는 칼슨이 선발은 아니었지만은 일찌감치 제일린이 아웃이 돼가지고 칼슨이 많은 시간을 뛴 경기거든요. 날짜를 보시면 4월 13일 딱 이 시즌 막바지니까 휴식을 많이 줬던 오클라호마 좀 대충대충 했던 뭐 그런 경기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날 칼슨은 벤치에서 38분을 뛰면서 효율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리바 잘 잡아주고 블락도 상당히 많이 하고 26점이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클라호마에서 칼슨은 역할은 거의 없는 선수지만 나올 때만큼은 1인분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되기는 합니다. 글쎄 어쨌든 오클은 지금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13경기 동안 7승 6패로 올 시즌 가운데 가장 뭐 최악의 시기이긴 하다. 그리고 멤피스는 일단은 좀 모란트도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못 나온다는 것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직전 경기 때는 이제 벤치의 역할이 좀 좋은 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 4.5 오클의 이 정도의 결장이면 사실 멤피의 프렌을 봐도 상관없거든요. 멤피가 또 이제 벤치 구간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도 있고, 오클라호마 요즘에 아이제아, 조, 미첼, 위긴스 이런 애들이 오클이 결장자가 많을 때 많은 득점을 해준다든지 막 이렇게 때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도 조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3점의 효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오클을 보려면은 사실 좀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의존해야 되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냥 언더가 제일 나아 보이고, 여기다가 좀 오클을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좀 근데 막연한 거죠. 이것도 오클이 뭐 상대 전적 좋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축 선수들이 많이 있을 때인데, 내일은 오클라호마의 결장이 매우 심한 관계로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오버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피닉스 대 뉴욕 경기입니다. 자, 피닉스는 뭐 지친 멤피스 상대로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좀 약팀들, 상대적인 약팀들이 백투백 경우가 많이 있었고 막 원정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피닉스도 뭐 그런 것들을 누린 셈입니다. 멤피스가 홈이긴 했지만은 지친 멤피를 상대로 피닉스가 비교적 쉽게 갔었어요. 그날따라 3점 시도도 굉장히 많았는데 39%로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괜찮았다. 부커나 브룩스가 전부 다 좀 약투의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는데, 벤치에서 이제 복귀한 그레이슨 알렌이 본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이겼다. 요즘에 뭐 수비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꾸준히 되는 편인데 공격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가 이런 것들도 조금 슬그머니 뭐 회복은 하고 있기는 해요. 대신에 뉴욕 닉스 요즘에 수비 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샌안토니오, 에텔, 필라, 디트 4연패를 하는 기간 때는 되게 별로였는데 직전 클리퍼스전은 나름대로 저는 뉴욕을 좀 괜찮게 봤었어요. 뉴욕다운 모습이 좀 나온 것 같다. 글쎄 뭐 그런 거를 좀 좋게 봤던 것 같아. 사실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다른 날에는 좀 못 미쳤더라도 상대랑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잘 잡았고, 3점 같은 것들도 꽤나 들어가면서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하트가 없는 기간에 좀 흔들리는 게 보였는데, 대신에 이제 맥브라이드도 저는 상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6경기 중에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2경기나 선발로 뛰었었고 야투 49.3%, 3점도 48% 정도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비도 좋고 서브 핸들러도 가능하고 뉴욕에는 나름대로 잘 맞는 조각이죠. 그래서 저는 뉴욕 닉스가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때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긴 했다. 대신에 이것도 지금 뉴욕 닉스가 원정 가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원정에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원정으로 가면 홈에 비해서 이제 마진이 10점가량 감소를 한다. 득실 합해가지고. 반대로 피닉스는 홈일 때 마진이 9.2점이나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양팀 다 홈이나 원정에서의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나는 뭐 그런 점 때문에 일단 뭐 피닉스가 프렘 받은 것도 기분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뉴욕 닉스도 어쨌든 동부에서 거의 뭐 최강자급 위치이기도 하고 전력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이런 지표보다는 직전 경기를 반등했다는 점, 그게 제일 신경 쓰입니다. 어쨌든 뉴욕이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떨쳐내는 그런 직전 경기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의 2.5 프렌을 보기는 할지라도 썩 좋아 보이진 않고, 차라리 231.5 기준에 언더를 보는 게 어떨까. 뉴욕 닉스는 지금 원정 6경기째 프렌을 주거나 패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뭐 피닉스의 프렌도 조금은 고려 대상이라고 보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덴버 대 애틀랜타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애틀랜타에서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 상으로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애틀랜타 팀의 공식 인저리 리포트 상으로는 이게 NBA 사무국에서 트레이드를 아직 승인을 안 해가지고 얘네들이 트레이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옮기긴 했지만은 경기에 출전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원래 맞대결 상으로는 얘네들이 일단은 뭐 덴버가 6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새 시즌 때 계속 오바세가 굉장히 짙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때도 오바, 작년이나 뭐 그 전년 에도 계속해서 오바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오바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덴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요키치가 없으니까. 뭐 이 기간에는 지금 좀 벤치 자원들을 많이 올려 쓰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 이제 그 최근 요키치가 이탈한 이후와
이제 요키치가 이탈하기 전의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보면은 경기당 평균 244점씩 났거든요. 여기는 뭐 야투 횟수라든지 야투율이나 상대팀의 이런 뭐 턴오버 숫자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많이 살펴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키치가 없는 5경기 동안 평균 229점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 15점가량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바를 보기가 좀 불편한 거죠. 어떤 날에는 되게 잘 싸워가지고 필라델피아 같은 팀이랑 연장 가가지고도 막 잘 싸우고 이겨내고 이런 경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덴버는 심지어 이제 동부의 강팀인 보스턴을 요키치가 없는 2라인으로 막 잡아내는 거 보니까 야 이거를 덴버의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진짜 어떤 뭐 스피릿이 많이 깃든 건가? 이게 페이튼 왓슨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는 솔직히 이 정도라고? 그 정도 생각이 돼요. 어떻게 페이튼 왓슨이 3점을 7개 중에 6개를 꺾고 이렇게 30점이나 뽑아. 벤치를 뭐 보스턴 상대로 49대 31로 압승을 한다든지 지금 덴버는 여기 있는 절반이 원래 이제 벤치에 있던 애들인데 저는 지금 덴버가 나름대로 잘 싸우고는 있는데 결국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나는 정말 진짜 기이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글쎄 뭐 애틀랜타도 지금 뭐 트레이 형도 트레이드를 하고 젤런 노슨 중심으로 윙자운으로 가는 농구 이게 나쁘진 않지만은 그것도 사실 이제 유통기한이 조금 이제 끝나긴 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이제 딱 그때 괜찮았지 이후에는 그냥 좀 평범했단 말이야. 그래서 덴버가 정배를 받은 거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237.5면 여지껏 얘네들의 맞대결 상으로는 오바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덴버가 여기 뭐 요키치가 없는 거 제가 그 요키치가 없는 5경기 동안 15점가량 언더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도 트레이 형이 없을 때 확연하게 언더로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번 언더를 생각하고 싶어요. 어쨌든 난 이거의 골자는 이게 덴버가 여지껏 이렇게까지 해온 거는 솔직히 너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 중심에 이런 페이튼 왓슨 같은 친구들 여기는 요키치가 없는 5경기 동안 득점이면 득점 슬래시 10 라인 뭐 효율까지 굉장히 훌륭하다고는 하는데 글쎄 좀 평균에 수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브라운이나 고딘이 돌아온 거 이것도 덴버한테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는 뭐 승패 자체는 덴버 쪽으로 볼 텐데 여지껏 맞대결상 오바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이거는 저는 좀 언더로 돌아볼게요. 지금 덴버는 리그에서 페이스가 꼴찌입니다. 애틀랜타는 1등인데 이런 차이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덴버를 약간 거품이 껴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그 다음은 포틀랜드 대 휴스턴입니다. 얘네는 리매치죠. 한 이틀 전쯤에 붙었었는데 그때도 포틀랜드의 홈이었었어요. 당연히 뭐 그 경기를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102대 103이었었고 이제 그 탈이 있으네 티빈이 그 샤클락 때문에 안 불렸던 그런 경기였었죠. 어쨌든 경기 자체는 되게 좀 언더 게임이었었는데 휴스턴이 극악의 야투를 자랑을 했습니다. 이날 탈이 있으니 18개 중에 5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13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정말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날은 휴스턴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24대 6으로 포틀랜드를 그냥 압살했던 날이거든요. 상대보다 공격 기회를 16번을 더 가져갔다. 근데 이게 경기를 보면은 4쿼터 한 중반쯤에 휴스턴의 야투가 5개 연속으로 튀어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슛 쐈는데 3점이 튕겨지고 이걸 오펜 잡고 또 외곽 돌리다가 3점을 쐈는데 또 튕겨지고 한 번은 또 이제 백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오펜 잡고 또 돌리고 또 이렇게 5번 연속으로 공격을 했는데 3점이 4번 연속 튀어나왔고 마지막에 그냥 이제 왼쪽 코너 쪽에서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시도한 2점까지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휴스턴 야투가 진짜 절망적이다. 요즘에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한창 얘네들이 공격이 이 지경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뭐 그런 날이 흔하진 않아요. 포틀랜드는 늘 3점 수비가 좋은 팀이다. 요즘에 특히 좀 수비가 잘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심해도 너무 심해. 휴스턴은 이런 날이 종종 있죠. 근데 어떻게 상대보다 공격을 뭐 그렇게 하고도 야투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날따라 아브디아는 또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기도 하고 41점이나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아마 그랜트가 못 나올 거예요. 지금 크리스 머에도 없기 때문에 아브디아, 샤프, 카마라, 시소크, 클링원 정도 말고는 전부 다 사이즈가 떨어집니다. 휴스턴에 비해서. 휴스턴은 모든 포지션이 전부 다 사이즈가 좋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다음 경기도 휴스턴이 오펜 리바를 압도를 할 것 같다. 왜냐면 포틀랜드도 오펜을 잘 따는 팀인데 얘네는 이제 또 상대한테 오펜도 많이 따이거든요. 휴스턴은 아담스가 있는 이상 그리고 맹렬한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할 것 같아갖고 내가 맨날 휴스턴 경기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솔직히 제가 좀 잘못 판단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보다 저렇게 많은 추가적인 공격 기회를 갖고도 지는 거는 이건 야투가 썩어도 너무 썩은 거다. 당장 지난번 경기 때 야투가 37.4%, 99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3점이 36개 중에 8개, 22%예요. 이거는 솔직히 바로 다시 붙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휴스턴도 원정 가면 마진이 6점가량 떨어진다. 공수의 안면에서. 홈에 비해서 확실히 원정이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 저는 다시 붙으면 휴스턴이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있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뭐 오펜리바를 많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맞지만 이거는 좀 야투가 너무 심해도 안 좋았다. 그런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221.5를 받았던데 이것도 좀 너무 낮긴 해. 둘 다 언더팀이거든요. 지금은 포틀랜드가 원래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다가 요즘에는 많이 느려졌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매번 하는데 근데 지난번 경기도 솔직히 이 야투가 진짜 너무 썩어서 그렇지 205점짜리 게임은 좀 아닌 걸로 보이긴 한다.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일단 뭐 저는 언더로 보고 있긴 한데 너무 낮다고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골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솔직히 뭐 긴 분석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얘네들은 서로 간의 맞대결상으로 꽤나 비등비등하게 잘 싸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크라멘토가 나름대로 경기력이 있을 때 막 팍스 있고 사보니스 다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세크라멘토고 최근 몇 년간은 전체적으로 골스가 많이 좀 우세를 했었었죠. 근데 올 시즌에도 한번 이게 세크라멘토가 지금 라인업 상으로 그렇고 진짜 별로야.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이기는데 그 콩이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골스 상대로. 그때 한번 이겼었어요. 골스도 아마 그날 좀 부상이 좀 있거나 커리도 빠지고 아마 그랬을 건데 일단은 내일은 이런 결장타 상황 같은 골스가 큰 이슈는 없고 세크라멘토는 라빈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요즘에도 그냥 공격이 밑바닥입니다. 골스가 요즘 수비가 딱히 뭐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근데 뭐 직전 경기 때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괜찮아진 것들을 본 것 같기도 해요. 세크라멘토는 지금 공격이 개노답인데 라빈이 돌아온 직전 경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딱히 뭐 개선되지 않은 면모가 있었습니다. 델러스한테 98점 내고 또 져버렸었죠. 어쨌든 지금 뭐 6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냥 세크라멘토는 제가 매번 말하는 수비가 될 수가 없는 라인업이다. 그리고 공격까지 노답이라면은 참 답이 없다. 이게 또 서부룩은요. 서부룩은 골스 상대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편이에요. 가장 최근 경기 지난번에 이제 애들 많이 빠졌을 때 그날 23점 기록하고 트리플 더블 하면서 잘했던 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대체로는 골스 상대로 야투율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약했었다. 턴오버 개수도 많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그냥 저는 지금의 세크 상태로 골스가 12.5를 받았어도 핸슨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골스가 여지껏 이제 그린을 이제 원비기로 쓰는 라인업 이런 좀 되게 좀 사이즈가 작은 스몰 라인업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전 경기처럼 이제 호포드라든지 산토스 이런 애들을 많이 쓰면서 오펜 리바도 좀 챙기기도 하고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골스가 좀 더 옳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지난번처럼 멜튼이 벤치에서 22점을 기록하는 이런 경우는 아마 많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멜튼도 제가 필라델피아에서도 봤지만은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봐요. 골스한테는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고 커리에 쉬는 기간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골스 쪽으로 아마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230.5는 이거는 글쎄 세크가 그래도 라빈이 있으면 점수를 조금 더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오바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그냥 이건 단순하게 내가 전체적으로 언더 게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이 경기는 오바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뭐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커스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레이커스도 약간은 좀 과도기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백투백이라서 르브론이 한번 쉬었는데 돈치치가 38점을 기록을 했지만은 팀의 3점이 23%였다. 여기에는 뭐 돈치치의 지분도 상당하고 그냥 레이커스가 난 지금 팀적으로 막 그다지 좋은 시기 같지는 않아. 뭔가 지금 서부에서의 순위에 비해서는 그리고 거두고 있는 승수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딸리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수비적으로도 아쉬움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3점 방어는 잘 되는데 3점 성공률이 극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커스가 요즘 보니까 매 경기마다 그래도 30개 이상의 3점을 던지는데 성공률은 그냥 현저하게 낮습니다. 최근에 10경기 중에 이제 딱 한 번 15개 들어갔던 세크라멘토 말고는 다 그냥 3점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레이커스는 단순히 여기는 5경기 말고도 꾸준하게 3점이 좋지가 않다 이런 게 발견이 되는데 미러키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3점은 꾸준합니다. 시즌 3점도 리그 전체 1등이고 최근에도 4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gin형이 이제 골스전에서도 아마 42%인가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제 야니스가 또 복귀를 했으니까 야투율도 많이 살아난 게 있는 최근에는 공격이 나름대로 좋아진 건데 근데도 야투나 3점이 4등 4등인 거에 비해 127.2라는 점수는 그다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미러키의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편이다. 대신에 3점 허용률이 굉장히 높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뭐 샬럿한테 얻어맞은다든지 또 골스들을 상대를 했었었고 워싱턴한테도 엄청 얻어맞았었고 이래가지고 약간은 최근에 상대들한테 많이 얻어맞은 게 있습니다. 지금 레이커스는 이 3점을 굉장히 못 쏘는 팀이기도 해가지고 미러키의 이런 안 좋은 3점 수비는 저는 뭐 그렇게 막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한참 또 이제 캐포주의 폼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롤린스는 잘하고 있는데 캐포주의 폼이 안 좋다던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런 사이즈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대신에 이제 야니스가요 레이커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잘해왔었어요. 야투가 크게 뭐 삐가리는 적도 없었고 특히 이제 스테이플스 센터 레이커스 원정 갔을 때
통산 8승 4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4승 1패로 나름대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5 기준의 프렌이라든지 그리고 뭐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의 지표도 그렇고 빠른 팀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